한적한 시골 마을에 권씨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권씨는 도시에서의 빠듯한 생활을 정리하고 자연과 가까운 이곳에서 조용히 살고자 이사 온 지 1년이 조금 넘은 시점이었다. 어느 날 밤 그는 집 근처 산책로를 걷던 중 이상한 느낌에 사로잡혔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가 자신을 쫓아오는 듯한 느낌이 든 것이다. 주위를 둘러보아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 이상한 느낌은 계속 그를 괴롭혔다. 결국 권씨는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걸음을 재촉했다. 집으로 돌아와 문을 잠그고 안도의 한숨을 내쉰 뒤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틀었다. 그러나 화면에는 평소 좋아하던 드라마 대신 섬뜩한 남자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뒤돌아와서 깜짝 놀란 권씨는 리모컨으로 채널을 돌려보았지만 모든 채널에 같은 목소리가 나왔다. 소름이 돋은 그는 급히 TV를 껐다. 침실로 향해 문을 닫고 침대에 누웠지만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았다. 이상한 기운이 뇌리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침대에 뒤척이다가 벽에 걸린 액자가 흔들리는 것을 보았다. 무심결에 발코니 창문을 확인했지만 바람 한 점 없었다. 그 순간 갑자기 발코니 창문이 요란한 소리와 함께 열렸다. 바람도 없는 밤에 문이 저절로 열릴 리가 없기에 권씨는 공포에 질려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용기를 내어 발코니로 나가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서둘러 창문을 닫고 문을 잠갔다. 다시 침대에 누웠을 때 어디선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마치 비 바로 옆에서 울리는 것처럼 생생했다. 위도왔어. 집으로 돌아오지 말아야 했어. 소리는 누구의 목소리인지 분간할 수 없었지만 분명 자신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권씨는 더 이상 이 집에 머물 수 없겠다는 생각에 짐을 챙겨 다급히 집을 나섰다.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지만 차가 움직이질 않았다. 엔진 소리는 들리지만 바퀴가 움직이지 않았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로 앉아있는데 백미러 너머로 어떤 그림자가 보였다. 그것은 희미하게 초라한 모습이었다. 뒷좌석에 사람이 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지만 차마 뒤를 돌아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간신히 차에서 내려 발걸음을 옮겨 집 주위 편의점으로 향했다. 다행히 편의점 불빛이 보였고 문을 열고 들어가자 사장이 반갑게 인사했다. 그는 자신이 겪은 일을 숨김없이 털어놓았고 사장은 조용히 듣고 나서 이 마을의 전설을 전해주었다. 이 마을은 오래전부터 귀신의 전설이 내려오는 곳이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곳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사람에게는 절대악이 찾아와 불행을 안긴다는 것이었다. 이야기를 들은 권씨는 그저 우연의 일치라며 웃어 넘기려고 했지만 마음 한켠에 남은 불안함은 지울 수 없었다. 그날 밤 그는 마을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마을 입구로 향하는 길목에서 차를 타고 가던 중 어디선가 들려오는 으스스한 웃음소리를 들었다. 라디오를 껐지만 소리는 계속되었다. 차 안에는 자신뿐인데도 그 소리는 더욱 선명하게 들려왔다. 다시는 이 마을로 돌아오지 않겠다는 굳은 다짐을 하며 권씨는 밤길을 떠났다. 그러나 그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그날 밤 마주했던 얼굴 없는 그림자가 남아있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우리는 과연 권씨가 그 후로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간혹 같은 길을 달리던 운전자들이 같은 경험을 했다는 소식이 들리곤 한다. 혹 이 글을 읽는 당신도 어떤 이유에서인지 떠났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한 번쯤은 뒤를 돌아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누군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두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는 수많은 공포 이야기가 있지만 그중 하나의 유명한 이야기를 길게 풀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흔한 공포의 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 포럼과 블로그에서 자주 회자되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어느 날 밤 대학생인 민수는 늦은 공부를 마치고 자취방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세차게 불어왔고 거리에는 가로등 불빛만이 민수를 반겨주고 있었습니다. 근처에서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가 들려왔지만 늦은 시간이라 술에 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빠르게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자취방은 오래된 빌라 건물이었습니다. 건물 자체는 밝고 삐걱거렸지만 저렴한 가격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민수의 방은 4층 끝에 위치했고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이라 항상 계단을 이용해야 했습니다. 1층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민수는 그 층에 형광등이 깜빡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전에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일이라 조금의 불안함이 밀려왔지만 피곤함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계단을 올랐습니다. 계단을 올라 3층에 도착했을 때 그는 복도 끝에서 누군가의 흥얼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가늘고 낮은 마치 어린아이의 소리 같았습니다. 민수는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복도는 텅 비어 있었고 그는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누군가 새로 이사 왔나 하고 생각하며 그는 급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침내 자신의 방에 도착한 민수는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방 안은 따뜻했고 책상 위에 놓인 스탠드 조명이 반갑게 그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문을 잠그고 샤워를 한 후 침대에 누워 매일 밤처럼 음악을 들으며 잠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잠에 들려는 순간 어디선가 다시 그 흥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는 듯 했는데 마치 그의 문 앞에서 들려오는 것처럼 생생했습니다. 민수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두려움을 느낀 그는 조용히 일어나 귀를 문 쪽으로 가져갔습니다. 소리는 확실히 문 바로 앞에서 들리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해되지 않았고 겁에 질린 민수는 조용히 전화기를 들고 경찰에 전화를 걸려 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전화가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신호음도 없이 그냥 끊어질 뿐이었습니다. 오싹한 기분이 든 민수는 방 안 불을 모두 끄고 침대 밑에 몸을 숨겼습니다. 숨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조심하면서 그는 마음속으로 누군가 자신을 구해주길 기도했습니다. 얼마 후 문이 조심스레 열렸습니다. 소리는 이윽고 방 안 구석구석을 투명하게 돌아다니는 듯했고 민수는 두려움에 질려 몸을 숨긴 채 어떻게든 소리를 들리지 않도록 애썼습니다. 그 순간 낮고 앙칼진 목소리가 방 안을 가로질러 들려왔습니다. 찾다. 민수는 눈을 질끈 감고 그저 아무 일도 없기를 빌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차가운 손이 그의 발목을 붙잡았고 그는 비명을 지르며 정신을 잃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웃 주민이 문을 두드려 도로 열린 문을 통해 그의 방을 발견했습니다. 민수는 침대 밑에서 무사히 발견되었지만 그는 끝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모든 것이 해프닝으로 끝난 듯 보였지만 그는 그 후로 학교 근처의 기숙사로 이사하여 다시는 그 건물 근처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그 빌라 건물은 누군가의 사고로 인해 화재로 전소되고 말았습니다. 주민 사이에서는 한 가지 소문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 건물은 오래전 큰 화재가 있었고 그 사고로 어린아이 한 명이 그곳에 갇혀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영혼이 아직도 그곳에 머물며 자신을 찾아줄 이를 기다리고 있다는 이야기가 전설처럼 전해졌다고 합니다. 오늘날까지도 그 이야기는 전해져 내려오며 사람들은 그곳에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지 못하는 이유가 그 영혼 때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침묵할 뿐 그날 밤의 기억을 떠올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경험은 그에게 너무도 실제했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대학교 2학년 여름방학. 나는 학교 기숙사에 남아 있었다. 캠퍼스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고 특강이나 연구를 위해 남은 몇몇 학생만이 군데군데 보일 뿐이었다. 기숙사는 평소보다 조용했고 심지어 조금은 섬뜩하기까지 했다. 어느 날 밤 작은 공기를 틈새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가운데 나는 거의 자정이 되어가던 시간에 기숙사 로비를 지나가고 있었다. 엘리베이터 앞에 멈춰섰을 때 어렴풋이 누군가가 계단을 오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기숙사는 꽤 오래된 건물이라 소음이 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 소리는 익숙하지 않았다. 발걸음 소리가 한층 한층 올라올 때마다 더욱 불안해졌다. 승강기의 도착을 알리는 종소리가 듣기 전까지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다. 기숙사 방으로 돌아온 후 나는 침대에 누워 소리를 다시 떠올리며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다. 책을 읽으려고 했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다. 방 안에 불빛이 어둡다는 생각이 들었고 창문을 바라봤다. 그런데 창밖으로 보이는 것은 옆 건물의 방이었다. 그 방 불빛도 거의 꺼져 있었다. 순간 창문에 무언가 스쳐 지나가는 모습을 보았다. 착각이겠지 라고 생각하며 다시 이불을 덮었지만 이상한 기분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다음 날 나는 같은 층의 사람들에게 물어봤지만 아무도 이상한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했다. 그날 밤 역시 비슷한 시각 나는 다시 그 발소리를 들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분명하게 들렸다.
음산한 소리는 방 앞 복도에서 가까워졌다가 멀어졌고 나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이불을 더 꽁꽁 싸매었다. 나는 누군가 장난을 치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런 경험이 반복된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던가 그날 밤도 또다시 발소리가 들려왔고 나는 방문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런데 하얀 그림자가 문틈으로 슬며시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마치 사람 형상의 안개처럼 부유하는 그 이미지를 보고 나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다음 날 나는 기숙사의 관리인에게 이상한 일에 대해 이야기했다. 관리인은 잠시 고민하다가 오래된 이야기를 들려줬다. 몇 년 전 기숙사에 살던 한 학생이 불행한 사고로 생을 마감했는데 그 이후로 때때로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곤 한다는 것이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소름이 돋았다. 여전히 그 일을 설명할 방법이 없었고 나는 앞으로 몇 주간 밤마다 불안함에 잠을 설치곤 했다. 그리고 기말고사가 끝난 후 나는 마침내 기숙사를 떠나 다른 거처로 이사하게 되었다. 그 일을 떠올릴 때마다 섬뜩한 기분이 들지만 이제는 안락한 집에서 지내며 그것이 단지 피할 수 없는 해프닝 중 하나라고 스스로 위로할 뿐이다.